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숨은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 시청하시면서도 여전히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은 또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720포인트까지 소폭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까지 회복이 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다시 한번 또 올라가면서 6920포인트 터치한 상황입니다. 0.18%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릴 유로 FX는 일단 1.18 가격대는 회복이 됐지만 초반대에서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떨어집니다. 1.18, 13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엔 1290달러 이탈된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는 좀 움직임이 적어진 상태입니다. 1288.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71달러 후반대에서 좀 지지부진합니다. 71.89달러로 소폭 다시 올라왔지만 여전히 72달러는 회복하지 못하고 71.899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이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보시죠. 달러 인덱스 추가적으로 힘을 좀 내면서 93.445 라인까지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0.1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쉬어가는 동안에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에 기록했던 낙폭을 꽤 많이 줄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의 S&P 500은 보합권, 거기에 나스닥은 다시 한번 6,920선까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자, 유로와 골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이전에 기록했었던 가격대에서 큰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일단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자와 유튜브로도 많은 질문 접수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문자로 온 상담 내용 함께 도와드립니다. 끝자리 7846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은 달러가 오일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라고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달러와 오일에 대한 부분은 워낙 오일도 달러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영향성은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 달러 인덱스의 상하방 흐름과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마스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꾸준하게 93선을 지켜가고 있고 여기서 또 중반대 가격대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크루드 오일도 역시나 고점이란 말이죠. 두 종목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저는 일단은 당연히 골드랑 같이 그렇게 일단 적용은 되지만 좀 오일하고는 좀 달러 인덱스랑은 그렇게 밀접하게 일단은 그렇게 관련을 지어서 보기엔 도리어 투자에 좀 방해가 좀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는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분명히 달러 인덱스는 사실상 다른 통화 쪽에서는 영향을 분명히 크게 끼치지만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거든요. 사실상. 예.
뭐 일단 뭐 경제 지표가 일단은 뭐 좋아지면서 달러 뭐 강세 뭐 또 나오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오일은 지금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가령 시리아 뭐 이슈나 뭐 이란 제재 등이나 뭐 오일 재고 감소나 뭐 이런 방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계속 끌어올리는 거는 사실상 그런 이슈들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좀 그 많이 연관지어서 저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이걸 연관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은 도리어 다른 거를 아예 못 봐버리니까 예, 그게 도리어 더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 달러 인덱스는 그냥 골드와 그다음에 뭐 유로와 이런 품목들을 좀 밀접하게 크게 봐야 되지. 오일은 저는 좀 약간 좀 관련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관련성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다. 두 종목을 점검해 주셨는데 뭐 오일 쪽에서는 워낙 시황이 좀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해설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뭐 크루드 오일은 예전에 이제 그 150달러에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00달러나 150달러 배럴당 그때 거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달러가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러 영향보다는 수요 공급 이슈 영향이 지금 세죠. 수요 공급 이슈 영향이 훨씬 센 지금 국면이고, 그러니까 65, 70, 75, 80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 영향은 더 커져요. 달러 영향은 더 커진데, 반면에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의 주요 그 이슈는 뭐냐면 수요 공급 이슈가 훨씬 큽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100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달러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예전에 2008년대에 이제 해외 선물이나 이제 오일 가격을 보셨던 분들이랑 아실 텐데 2007년, 8년에 그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골드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달러 올라가면 골드, 오일 다 폭락. 뭐 이렇게 거의 항상 그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배럴당 막 180달러, 170달러 이럴 때였어요. 지금 가격이 한 3배? 3배 정도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강남 한복판에 차 몰고 다니면은 아 진짜 부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럴 때니까요. 지금은 이제 유가가 100달러 밑에 레벨이기 때문에 저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수요 공급 이슈가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하면 다시 달러 영향이 조금 세집니다. 지금 같은 상황도. 그러니까 수요 공급 얘기가 별 얘기 없고 그냥 그런 얘기들이 그냥 평이한 얘기만 나오고 이란 뭐 이라크 뭐 이쪽 시리아 이쪽이 좀 조용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달러 영향이 좀 강해지는 약간 그런 거니까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뭐 예루살렘 가지고 지금 수도로 한 다음에 미국 대사관 오픈하니까 또 팔레스타인 싸우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미국 드라이빙 시즌 전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 이슈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커스에 워낙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 영향은 많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달러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크루드 오일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드린 순간 크루드 오일이 지금 72달러 회복이 됐다가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인데 잠시 후 세 번째 이슈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인 유로 FX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1.1819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에도 1.18달러가 좀 깨진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이 됐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 유로 FX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마스터님 관망이시고 저와 해설위원님 그리고 박나은 캐스터까지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마스터님 좀 고민을 하시다가 관망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셨을까요? 네네. 어렵습니다. 아, 네네. 네, 어려워서 일단은 지금 뭐 계속 봤는데 네네. 과연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확률이 있게 잡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네네. 확실히 좀 이 구간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어차피 달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한 차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에요. 네. 나올 수 있는 지점에 슈팅이 바로 나와도 일단 전 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크게 나와야 돼요. 크게 나오고 나서 꺾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유로 같은 경우는 아마 하방을 한번 줄 겁니다.
왜냐하면 패턴도 지금 사실 하방 패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은 쭉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겠죠. 만약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위로 슈팅 나온 다음에 좀 꺾인다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대에서 달러 인덱스 밀려도 돼요. 예. 크게 오늘 나오지 않고 그냥 오늘 그 위에 꼬리 좀 그 길게 밀린 다음에 뭐 내일도 지지부진 그러면서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이 구간대에서 유로 같은 경우는 반등이 다시 나올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반등을 5월 14일부터 10일 이 구간대에서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등 한 번 더 줄 수도 있어요. 예, 줄 수도 있는데 네. 반등을 줘봤자 그래도 길게 봤었을 때는 그냥 이 부분은 사실 그냥 크게 봐도 그냥 반등이에요. 그냥 상승이 아니라. 예. 그래서 크게 보면은 반등인데 중요한 거니까 달러 인덱스도 지금 양방향성이 보이는 거고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을 봤었을 때는 거의 지금 크게 한번 파동이 내려온 이후에 이 구간에서는 또 크게 반등을 또 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짜 양방향성이 상승이 나오든 여기서 하락이 나오든 간에 둘 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네네. 네. 만약 어느 한쪽이 좀 더 확실하다고 하면 방향성을 이제 저도 들겠지만 이건 양방향성을 좀 거래하기도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유로를 딱 보면 지금 한번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나서 반등 딱 줬던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면 계속 5일 이평선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한번 뚫고 올라갔어요. 그럼 다음 이평선 어디죠? 10일 이평선이에요. 지금 10일 이평선을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이평선을 확실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실상 패턴 공부, 차트 공부를 거의 한 50%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평선 맞고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10일 이평선을 뚫었을 때 또 좀 더 올라가는 거죠. 뚫고 나서 내려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격을 좀 벌리다가 다시 이 구간에 이제 박스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조정 구간이.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맞고서 떨어진데 여기서 그대로 쭉 밀려도 돼요. 좀 더 내려갔다가 올라와도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는 오늘 크게 슈팅이 나오도 되고 오늘 좀 더 끌어올려서 양봉으로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신 요건 있어요. 오늘 유로가 오늘의 고점 1.18620을 뚫고 올라갈 확률은 좀 적습니다. 예. 올라가더라도 뭐 한 1.18430 이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또 반등이 크게 나오든 또 다시 추가 하락을 하든 또 내일 일단 시세를 또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양방향성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관망을 본 거고요. 그래서 유로도 기회가 와요. 굳이 오늘 뭐 뭔가 지금 수익을 내거나 뭔가 그 투자를 하지 않아도 분명히 타이밍이라는 것은 항상 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불확실할 때는 일단은 지금 한 수 접어두는 게 낫다. 예,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차피 뭐 이탈리아 이슈도 있고 지금 유로 가격도 지금 다운되는 게 경제 지표가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또 이탈리아 리스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내려갔는데 중요한 거는 내려갔는데 사실상 지금까지의 파동은 또 기술적으로 또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에요. 또 상충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건 양방향성도 아니고 관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반등을 해도 괜찮은 뭐 자리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뭐 달러 인덱스 비교했을 때도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을 하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탐색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이어서 해설위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다운이시죠? 네. 일단 뭐 지금 당장 유로가 반등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좀 얘기를 당장은 힘들다. 네네. 왜냐면 이제 박노희 대표님께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 드렸고요. 저는 이제 약간 다음 주까지의 관점으로 좀 얘기 드리자면 지금 올라가기 조금 힘든 구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와의 강세 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게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유로화 약세였어요. 유로화 약세였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됐던 거고, 마침 그때 이제 6월에 미국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냥 먼저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FOMC 회의가 아직 좀 남았죠.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유로화가.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송운동이랑 지금 이탈리아 구구정당이 연정 구성하면서 이제 살짝 흘렸죠. 유로존 탈퇴할 거고 부채 탕감해달라. 절대 해줄 리가 없거든요. 해줄 리가 없고, 이탈리아가 국민투표할 때 이제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칠지를 우리가 좀 미리 예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탈리아는 그 상당히 지금 민주적 절차가 좀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파시즘을 겪고 나서 상당히 조금 이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발전했는데 경제적으로 좀 많이 발전 안 했고, 그런 게 부분이 문제긴 한데, 근데 무슨 정책을 정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지금 당장 이게 유로존 탈퇴할 수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리 없고요. 지금 현재 유로화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가 부채 탕감을 카드를 굳이 꺼낼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유로화가 상당히 좀 강했을 때 이탈리아 부실 은행들 때문에 부채 탕감 카드를 좀 꺼낼 필요는 있는데, 지금 유로화가 다시 약세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설득력을 좀 잃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노이즈는 되겠지만 상당히 좀 이제 심하게 표출되지는 않을 거다. 구구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유 탈퇴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송운동도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후 탈퇴 얘기하다가 이번에 총선 들어갔을 때는 이유 탈퇴를 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이고 약간의 언론에 좀 흘리는 코멘트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노이즈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잡아놨던 라인이 1.17363 이쪽 라인인데, 이쪽 라인까지 좀 밀려주지 않을까. 원래 이쪽 라인까지 밀릴 거라고 보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달러가 이제 꺾였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에서 유로가 살짝 반등을 했고요. 근데 거기 돌파 못하면서 제가 달러가 이제 다시 밀릴 거라고 다시 유로가 밀릴 거라고 생각하고 달러는 다시 반등할 거라고 얘기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요 밑에 라인까지는 좀 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의 엔진이 지금 살짝 꺼지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자체가 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좋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독일이 좋아지냐면요, 좀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유로화가 약해진 상태에서, 유로화가 그러니까 평가 절하된 상태에서 조금 오래 지속되면 독일 수출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다리면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밀렸다가 다시 6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다시 또 유로화는 반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직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이후에 상승적으로의 방향성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다운이죠.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유로는 5달째의 하방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지금 상황이 좀 매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중앙은행에 2,500억 유로의 달러에 달하는 금액의 부채 탕감을 요구했다라는, 아직 확실하게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소식에 또 이제 유로와 또 유럽 증시, 이탈리아 증시에 또 하방 압력을 가져왔고요. 또 지금 또 역시나 이탈리아가 이제 영국처럼 유럽 연합을 탈퇴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나 그 하방 압력에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브렉시트만큼의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도 있긴 한데요.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유로의 지금 이러한 하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달러를 지지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이 달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시장은, 특히 유로에 관련한 시장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개월 동안 거의 하방세였고 12개월 동안은 거의 요동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처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별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서 유로는 앞으로 더욱더 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문가들 진단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독일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요. 또 이탈리아 상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이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이 두 나라의 영향으로 지금 유럽이 조금 하방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파운드화는요. 약간의 좀 하락세를 조금 반등해서 조금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2021년까지 이제 관세 동맹에 참여를 해서 이제 EU 유럽연합에 잔류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EU에 전달할 것이다라는 그 보도 때문에 텔레그래프 보도 때문에 지금 이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달러에는 좀 상승을 해서 1월 23일 이후로 최대치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달러의 강세 때문에 이머징 마켓의 이제 통화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저께도 조금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인도네시아 루피아라든가 혹은 터키 리라, 브라질도 지금 2년 동안 거의 계속 하락세고요. 그 외 지금 국가들도 역시나 달러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예, 파운드화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메르켈 총리가 EU가 지금 유럽연합이 이제 그 무역 관세 에 대해서 트럼프와 협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근데 하지만 이제 양방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이제 지금 아직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요. 지금 이제 메탈 쪽 알루미늄과 또 그 외 또 다른 금속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관세를 조금 철폐하거나 낮춰줄 수 없느냐. EU에게 이러한 것들이 좀 과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 부분에 대한 좀 협상의 의지를 내비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드라기 총재도 연설을 했었죠. 단일된 새로운 지금 유럽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유럽을 대표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3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완화나 혹은 철폐를 좀 요구하고 싶다. 그래서 스틸 강철의 25% 그리고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좀 프렌들리한, 좀 친밀하고 조금 친숙한 모드로 다가갈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또 움직임이 또 어떤 트럼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는 하락세를 더욱더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럽연합 잔류 발언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말씀을 좀 드렸듯이 파운드화 현재 부근에서도 상승 소폭의 강보합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514 라인에서 움직이면서 더욱더 빠지지는 않은 가격대인 것 같은데요. 두 분께 파운드, 유로도 들어봤기 때문에 파운드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해설위원님 파운드에 대해서는 이런 잔류 발언으로 좀 상승했다라는 이 소식 어떻게 좀 앞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단기에 그칠 것 같고요. 어차피 단기에. 유로하고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유로존이 안 좋다는 얘기는 영국도 안 좋거든요. 영국은 안 좋습니다. 지금 경기 상당히 안 좋고요. 네. 지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미국의 달러가 꺾일 필요가 있어요.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6월달 위기설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미 다 소개해드렸어요. 아르헨티나 40%까지 금리 파격적으로 올렸고 터키 리라 지금 밀리고 있고 지금 경제 구조상 안 좋고 이런 거 얘기 드렸는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 2013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인가 쭉 이제 위기설이 계속 있어요. 6월 달만 되면. 위기설. 근데 그 위기설의 실체가 뭐냐면요. 그냥 미국이 금리 올리거나, 테이퍼링 한다거나,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한다거나, 금리 올린다거나, 그거 플러스 달러가 강세됐을 때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와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얘기 드립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만 좀 지금 안 좋은 거고요. 아르헨티나는 원래 경제 구조 자체가 안 좋아요. 아르헨티나는. 그 다음에 터키가 약간 이와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달러가 꺾이는 시점은 이제 금리 인상 6월에 확정이 되면 다시 달러가 꺾일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각종 세제 개혁안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곧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 다시 직면하면 그때 이제 달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좀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유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오르고 파운드도 그때 다시 다 오를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유럽 과연 영국이 잔류한다. 영국이 잔류할 가능성도 좀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기 때문에 영국이 이제 일부분만 잔류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EU에서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영국이 끝까지 다 잔류할지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영국도 만약에 EU를 탈퇴하고 관세 일부분에서만 잔류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구성을 할 수 있다면은 이게 이제 어떤 해결책이냐면 스코틀랜드를 좀 설득할 만한 해결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EU는 이제 영국이 EU를 탈퇴하려고 하면은 스코틀랜드는 영연방을 탈퇴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러면 영국 연방은 깨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 영향에 지금 당장 크게 미치지는 못한다. 이거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승은 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고 어차피 브리티시 파운드에 대해서도 유로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좀 구체적으로 좀 차트와 분석을 또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저도 뭐 영국 쪽에서 사실 본인들 그러니까 다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장에 뭐 탈퇴도 사실상 그 뭐 이후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잔류는 이제 단기적으로 또 했다가 또 차후에 또 상황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굉장히 다 지구촌 곳곳에 다 펼쳐놓는 것 같아요. 뭐 여기랑도 싸웠다가 뭐 또 화해를 또 하자고 했다가 또 발을 뺐다가 뭐 어찌 보면은 뭐 다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영국도 사실상 뭐 자기들 이제 좀 약간 좀 불리하지 않게 지금 일단은 뭐 EU에 그렇게 지금 뭐 잔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시세가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그 추세선을 좀 그어놨죠. 보면은 유로처럼 하락파동을 쭉 빠졌다가 지금 박스 구간, 그러니까 반등 구간인데요. 반등 구간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고점이 지금 일단은 하락하고 있고 이 추세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구간은 박스 구간이죠. 박스 구간인데 저가도 내려가고 있고 고점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패턴인데요. 이게 만약에 반등을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박스 구간이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박스 구간 반등 자체가 밑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하방 강도가 센 거예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등 구간 자체도 굉장히 올라오지 못하고 박스권이 하방으로 치우쳐져 있는 박스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속적으로 지금 약간의 저점이 밑으로 내려가지만 계속 치고 올라오지만 어떤 시점에 분명히 한번 크게 이탈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일단은 그 금리 인상 시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번 정도는 크게 이탈한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지금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뭐 여기서 이제 바닥이다. 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크게 한번 줄 거라고 하는 좀 이른감이 좀 있고요. 여기서 크게 한번 밑으로 빠지는 추세가 한번 나와줘야 그 뒤에 큰 반등이든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계속적으로 뭐 나오지 않고 도리어 하방 강도가 센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한 번 더 크게 빠져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차례 더욱더 좀 빠져줘야 그 이후에 좀 흐름도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살펴드렸고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세계 일부 초반 시간대 이제 마스터님이 매도 쪽으로 의견 주셔서 일단 수익을 이미 가져가셨고 지금 현재 부분에선 가격대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72달러를 잠시 회복이 됐다가 다시 71.8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오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이 이제는 관망을 들어오셨고 해솔류님은 다운이시고요. 저와 박나영 캐스터는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는 71달러, 이제 72달러 초반대, 71달러 더 후반대에서는 마스터님이 매도 의견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눌렸다가 그 수익을 가져가셨는데 지금 다시 또 올라가려는 움직임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네. 그때 그 해설위원님하고 제가 네. 얘기했을 때가 70달러 무조건 넘어간다. 뭐 그렇게 맞아요. 해서 넘어갔고 네. 그 뒤에도 조정 때마다 상승을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장기적인 시점으로 뭐 조정 나오면 또 매수하면 또 올라간다. 이런 시점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을 봤던 거는 위에 일단 그 전에 상승을 해줬어요. 해준 다음에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방송하는 이제 시점 이제 방송하는 시점 그 좀 전에 7만큼 쳐주고 그 뒤에 이제 그 5월 15일과 그 다음에 5월 10일 고점 부근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뭐 일봉이라서 그렇지 이거를 분봉으로 보면 쌍봉 라인이 잡혀요. 예. 고점 라인이 잡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뚫고 오늘 상승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점, 이 고점의 파동이 두 번 친 자리, 이런 자리들을 돌파하는 거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되는 거고 이 매물을 소화하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 올려줬어요. 지금 71.9 15일날 2거든요, 고가가. 근데 오늘 들어올린 게 70.30이에요. 그냥 40틱 정도 들어 올려주기 충분하다고 봤고, 그 이후에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항상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오셔야 된다. 그래야지 좀 더 항상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단은 먹이를 먼저 먹듯이 항상 일찍 오시라고 얘기하는 게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대에 매도 잡기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바로 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밀린 자리가 지금 71.62까지 밀렸어요. 충분히 나왔습니다, 하락이. 충분히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크게 준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여기서 계속 이제 박스 구간 나와야 돼요. 박스 구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 구간 쳤을 때 80 라인부터는 자, 청산 계속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적절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관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충분히 오늘 내려갈지 않으면 내려갔어요.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확률도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역시나 70.80 깨고 내려가니까 다시 올라왔거든요. 지금 거의 72달러까지 지금 올라가서 지금 계속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추세를 봤었을 때 이제 이후 구간에는 오늘 고점을 깨고 올라갈 확률은 좀 적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간에서 지금 72달러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계속 72달러에서 71.80 그 탁 구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30틱 구간, 20틱 정도 구간이 되겠죠. 조금 길면 10 라인까지 올라서 30틱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가 나올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이 박스 구간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전 더 크다고 봅니다. 특히나 매수는 좀 더 왜냐하면 오늘 밀릴 수 있어요. 충분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매수는 저는 답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매수는 제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크게 못 올라갑니다. 차라리 선택을 할 바에는 뭐 관망을 들었지만 차라리 72달러에서 72.10 라인에서 기다렸다가 분할 매도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 어느 정도 밀려줄 거니까. 71.90까지 밀려줘도 거의 한 20틱 정도, 뭐 15틱 정도 되니까 수익 내면서 그 자리에서 더 크게 밀려버리면은 그건 땡큐. 그냥 가져가면 되죠. 그죠? 오늘 저점이 71.6이니까 한 70부터 또 다시 그냥 수익 내고 나와도 되고 아니면 더 크게 밀리는 거 기대하면은 절반 정도 수익 내고 그 나머지 절반 가지고 그냥 진격을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저는 아니고 일단은 매도는 좀 기다렸다가 72달러에서 71.10 그 부분대가 좀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만약에 예측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손절을 걸어야 되는 라인은 72.25 정도 걸면은 여기는 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예상이 틀리게 그대로 크게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저는 오일 같은 경우는 조정이 이제 나오겠지만 또 중기적인 조정이 나오겠지만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상승한다고 봐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73달러 돌파하고 75달러까지도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은 상승이지만 이 구간에서 이제 충분히 조정이 또 크게 나오고 나서 다시 들어올리는 패턴이 나오면서 다시 또 상승 모드로 간다는 거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정이 나올 때가 됐어요. 왜냐면 네. 계속적으로 급등을 했었었고, 지금 이 이슈는 일단은 그 진영학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있고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좀 이슈가 크게 부각되는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턴하면서 올라가는 시점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매도적인 접근이 현재 부근에서는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박스권인 장세다라고 가격대도 설정을 해드렸는데 71달러 후반대죠. 80달러 부근과 72달러 초반대 가격, 이 가격대에서 좀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견이십니다. 하지만 72달러 50대죠. 72.50달러가 좀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상방적으로 크게 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위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매번 항상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중동에서 계속 미국은 중동의 분쟁을 원한다. 왜냐? 유가가 그나마 올라가야 되니까. 왜 올라가야 되냐? 미국과 사우디는 서로 동맹 관계인데 지금 오펙만 감산하게 해놓고 미국이 계속 셰일오일 생산하니까 사우디가 기분이 안 좋아요. 사우디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럼 사우디를 달래줄 방법은 뭐냐면 지정학적 이슈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사우디가 그 오일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게 미국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사우디가 셰일오일 증산하고 있는 미국한테 뭐라고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계속 지금 한 1년째 떠들고 있습니다. 1년째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잊을만 하면 중동에 뭔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차트에 표시해 놓은 구간이 있어요. 차트에 표시해 놓은 구간이 있는데, 지금 이때가 이제 12월 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3월, 4월 넘어가는 이때였죠.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스라엘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중동의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의 그게 피날레. 그러니까 완전 피날레는 아니고, 단기 상승의 피날레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오면 이미 쓸 카드 이미 한 번 다 쓴 거예요, 이제. 자, 이스라엘 카드가 뭐였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 수도 지난번 이게 3, 4월 이때가 예루살렘 수도 얘기 나왔을 때요. 그 예루살렘 수도에 대사관 이제 오픈했죠. 미국이 오픈하니까 팔레스타인 지금 분쟁이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피날레예요, 피날레. 그러니까 단기 상승의 피날레. 단기 피날레 하고 이제 약간 지지면했다가 결론은 어떻습니까?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방은 맞는데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을 때가 이제 이때였을 거예요. 5월 10일 이때쯤이었는데 5월 10일, 11일 이때인데 밀릴 수 있다. 70달러 초반까지는. 근데 참 안타깝게도 71.26달러까지 70.11달러까지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때까지 한번 그래도 계속 박스권역은 계속 제 라인들은 계속 지켜가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럼 안착해서 그럼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안착해서 올라가는 건데 오늘 종가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기에는 오늘 종가까지 좀 보자는 의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베이커슈즈 시치공수가 2자릿수 증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번 주 원인재고는 좀 유가 상방으로 좀 나왔지만 이번 주 베이커슈즈 시치공수를 좀 보면 다음 주 초반에는 흐름은 한번 꺾이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착은 한 건 맞는데 70달러 밑을 깨고 가기는 일단 힘들겠지만 그래도 70달러 위에서 안착한 흐름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중동 이슈 이제 써먹을까 다 써먹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다른 카드 중동 이슈 다시 써먹으려면 뭔가 하나를 좀 이제 작업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손잡고 이제 작업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시간이 좀
남았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세 번째 이슈로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방 쪽에 대한 의견과 그 이후의 상황, 뭐 이전에 전망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흐름도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외신 쪽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오일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일 가격은요, 지금 이제 전체 외신들이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80를 경신했다는 소식은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오일 가격이 배럴당 $80는 이제 2014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를 기록한 수치고요. 이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당연한 이제 미국의 신규 이란 제재에 따른 뭔가 이란의 공급, 수출 제한과 또 공급 제한에 아무래도 이제 제동이 걸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것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가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지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을 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셰일 오일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석유 시추 장치도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이게 2018년 내내 얼마 동안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다. 계속 지속적이긴 힘들 것 같다라는 또 이제 의견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하지만 이제 이렇게 석유의 공급이 이제 제한됨으로써 소비 역시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이제 추세를 통해서 아무래도 석유 가격이 계속해서 일단은 상승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지금 제가 조금 더 신규 좀 자료를 좀 찾고 있었는데 이 부분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까지 세 번째 이슈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서 마지막 이슈 골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이죠. 일단 길게 급락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은 못하고 같은 자리 또는 하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인데 현재 부근 또 1280.9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마스터님 홀로 업이시고요. 지금 저와 해설위원님 그리고 박나경 캐스터까지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1290달러에서 좀 이탈된 이후에 1288달러 선을 꾸준하게 지키고 있어요. 지금 좀 몇 분 동안에. 마스터님이 지금 업을 들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은 그 전에 나왔다가, 그죠? 또 화해하는 무드로 갔다가, 이러면서 이제 사실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복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다 지금 일단은 사실 지금 계속 경제지표도 좋게 나오고, 일단 그런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보다 리스크 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짙다 보니까 이제 상승, 이제 하락세로 이제 다시 크게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은 달러 인덱스의 영향도 컸죠. 또 달러 인덱스가 또 계속 올라가니까 양쪽으로 이제 골드에 이제 하락을 좀 부추겼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오늘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내일까지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을 봤었을 때 일단은 패턴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수 선물이 이제 하락세를 이제 계속 찍었다가 지금 이제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 안 밀리거든요, 지금. 골드 안 밀려요, 지금. 만약에 이제 지수에 이제 영향을 이제 받는다면 골드는 여기서 이제 크게 하락을 좀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이 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거의 맞아요. 굉장히 좁은 박스 구간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일단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밀리지를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 해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다는 지금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일까지 해서 1293선, 오늘 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새벽 타임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까지 해서 1290, 2.5에서 3.5 그 사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반등.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그럼 이게 주봉이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의한 시세에 대한 반등입니다. 반등은 이제 봉이니까
밑에 꼬리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일단은 월봉을 봤었을 때는 저는 골드는 여기서 만약에 이번 달에 만약에 1300선 정도를 가서 이번 달에 끝난다면 지지가 좀 잘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좀 상승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번 달에 1300선 밑에서 이제 끝나버리면 이거는 뭐 이번 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고 밑에 내려오는 게 1260선까지도 충분히 크게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장기적인 시점. 예. 그래서 이 하방이 나오더라도 이번 주에 이만큼 나오고 반등 좀 준 다음에 다음 주에 좀 반등 줬다가 그 다음에 쭉 밀린다는 거죠. 예. 이 패턴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교육할 그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이 정도까지의 밑꼬리 반등을 주고 다음 주에 봉이 하나 나오겠죠. 시작하고 나서, 조금 들어올렸다가 1294 이상 조금 들어올렸다가 다시 쭉 빠지면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추세의 연속성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내일까지 오늘 해서는 일단은 이 부근대에서 그냥 반등 조금 나와주고 마무리 된다는 거죠. 이번 주는. 예. 다음 주에 밀리더라도 크게 밀린다. 반등 주고 난 뒤에. 그래서 골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박스 구간이 내일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또 크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고점이 1294 그리고 저점은 1284. 그래서 내일도 박스 구간 나오면서 아까 파운드 아까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박스 구간 상하단을 계속 거의 비슷하게 지켜주면서 또 봉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옆으로 어차피 반등밖에 안 되니까 또 다음 주에는 일봉상으로는 또 크게 한번 뚫고 내려가는 그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서도 하방에 대해서 시도는 계속 했지만 추가적으로 못 떨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1293달러까지도 반등할 수 있는 부분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분석이시고요. 해설위원님 의견도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아주 사실은 애매한 자리인데 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제 라인에 지금 정확히 딱 걸려있어요. 딱 걸려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이제 다운이라고 한 건 뭐냐면, 오늘 종가가 이 밑으로 이탈했을 때 다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만약에 지지받으면 지지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생각은 여기서 이제 밀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밀려서 여기를 깨고 나면은 조금 밀릴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지지를 받는다면, 지지받을 게 또 애매하게 또 지지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또 이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달러와의 영향은 어차피 달러의 영향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달러가 어떻게 진행되냐인데, 달러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이탈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 됐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6월 둘째 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운명이 걸려있는 주거든요. 그 주가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대로라면 그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날 전혀 일말에 생각할 시간도 없이 6.13 지방선거를 해야 되고, 그 주가 FOMC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그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때 한 번 더 세게 올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달러가 밀려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시각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때 그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때는 여기서 오늘 지지하고, 그 골드를 보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골드가 여기서 지지해버리면 한 번은 다시 반등하고 나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기서 지지를 못한다면 그래도 좀 그럼 밀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탈한다는 그런 생각,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걸 얘기 드린 거니까요. 달러를 상당히 좀 유념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의 지금 현재 부분 참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외신 소식도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골드 소식은요, 지금 요 며칠 동안 말씀드린 내용이 많이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골드 가격이 그 달러의 강세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밀리는 추세를 면치 못하는 거는 당연히 미국 국채금리와 또 이에 따른 달러 인덱스 상승 때문이라고 지금 당연히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
이제 국채 금리가 4%대도 곧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러한 골드의 하락세는 당분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또 이런 혼란은 골드가 무한 하락을 하는 것은 그래도 막아줄 것이다라는 전망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역시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강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조금 크지 못하고 또 달러의 강세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달러가 강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그 인기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당분간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에도 4가지 이슈 중심으로 시장 설명 좀 도와드렸고 방도준 마스터님이 또 중점적으로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네. 오늘 뭐 쭉 봤는데요. 오늘 종목들 봤는데 일단 오늘 좀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좀 패턴들을 좀 공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일단 뭐 시간이 조금 뭐 짧은데 패턴을 좀 많이 보세요. 패턴을 차트를 보고 그 패턴들 박스 구간 그러니까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한번 상단을 한번 뚫지 못하고 한번 내려왔고 나스닥 오늘 차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뚫고 올라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6,922선 정도였을 거예요. 또 한 번 뚫었다 또 내려왔거든요. 그 구간 그 뒤에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다시 한번 뚫었을 때 그때 이제 세 번째예요. 항상 3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3, 4 때 뚫고 올라가면 그대로 상승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은 오늘은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노조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알찬 내용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 해드릴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시장이 지금 워낙에 달러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크루드 오일은 오로지 최근에 이제 지정학 이슈가 많이 불거졌지만 앞으로 이제 수요 공급 이슈로 다시 전환될 거다라는 포인트, 이 2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게 좀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나영 캐스터도 마지막 뉴스 전달을 해주실까요? 네. 네, 지금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달러 때문에 많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상황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이제 저도 외신을 이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지만 뭔가 아직 확실하게 발표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심리가 또 위축이 되면서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이제 큰 일들이 좀 회담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때까지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목요일장에 대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내일장도 역시나 신세계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고지 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